엄청난 파괴력이라면 이미 정평이 나 있는 헐크. 그런데 혹시 이 헐크가 더욱 강력해진 모습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주에 서식하는 돌연변이 헐크라면 가능하답니다. 왜냐면 그는 엄청난 괴력을 선사할 수 있는 팔이 2개나 더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자신의 가족을 죽인 원수를 찾아 복수하려는 퍼니셔 프랭크 캐슬이 4개의 팔을 가진 우주 헐크를 만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자신의 아내와 아이를 끔찍하게 죽여버린 배우로 알려진 조직 6개의 손가락을 가진 손을 무려 8년째 추적 중인 퍼니셔 프랭크 캐슬. 비록 주변에선 유령을 쫓는 거라며 그를 미친놈 취급했지만 퍼니셔는 이에 굴하지 않았고 드디어 조직원 중 한 명인 기생개미 여왕의 위치를 추적해냅니다. 해당 행성에 도착하자마자 땅을 갈라보는 퍼니셔. 그런데 이때 그를 안쪽으로 잡아끄는 한 촉수. 이는 행성 안에 숨어있던 수많은 기생개미들의 짓이었는데요. 이들은 당연하게도 퍼니셔에게 매우 적대적인 태도를 선보였고 그를 둘러싸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특수개조된 퍼니셔의 총에 손쉽게 쓸려나가 버리죠. 하지만 퍼니셔가 처리해야 하는 개미의 수는 수백, 수천 마리. 쏴도 끝이 없이 덤벼드는 개미들에 대항하기 위해 퍼니셔는 칩이라고 불리는 인공지능 로봇을 소환했고 둘은 같이 수많은 총알을 쏟아내며 개미들의 씨를 말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뒤에서 퍼니셔를 잡아채는 한 존재. 드디어 기생개미들의 여왕이 등장한 것이었는데요. 그녀는 퍼니셔를 한 입에 먹어버리려 하지만 퍼니셔는 팔에 숨겨뒀던 광선검을 이용해 탈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한편 이렇게 퍼니셔와 여왕이 일기토를 벌이던 와중 로봇 칩은 무언가를 세팅하고 있었는데요. 칩이 무언의 신호를 주자 퍼니셔는 싸우다 말고 자신의 인공지능 우주선 마리오로 칩과 함께 텔레포트 해버립니다. 칩이 세팅해둔 폭탄만을 남기고 말이죠. 6손가락을 가진 손 중 한 명을 가루로 만드는 데 성공한 퍼니셔. 그는 전투 중 얻은 부상을 간단히 치료하고선 바로 다음 장소로 이동을 시작합니다. 바로 스타제머라는 우주 술집이었는데요. 평소 외계인들을 밥 먹듯이 때려잡고 다니는 그의 모습에 손님들은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큰 소란을 원치 않았던 지배인은 환한 미소로 그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퍼니셔는 그와 노닥거릴 생각이 전혀 없었죠. 지배인을 포함해 모두를 협박하며 퍼니셔는 말합니다. 지금 당장 새로운 정보를 알려주지 않으면 밖에 대기시켜둔 마리오를 통해 여기를 날려버리겠다고. 6시간 후 어족들이라면 필요한 정보가 있을 거라는 말을 듣고 그들을 기습한 퍼니셔. 부하들을 모두 처치한 후 그들의 보스에게 퍼니셔는 6개의 손가락을 가진 손에 대한 정보를 내놓지 않으면 그의 호흡기를 끊어버리겠다고 협박하는데요. 어족대장은 처음에는 욕을 하며 거부하지만 퍼니셔의 압박에 못 이겨 컴퓨터를 켜보면 그들의 정체를 알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모니터에 뜬 건 웬 물고기 야동. 이에 대장은 당황하며 어서 다음 CD를 넣어라 소리쳤고 드디어 제대로 된 화면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밝혀지는 6손가락을 가진 손의 정체. 그들은 퍼니셔가 오전에 죽인 개미여왕, 닥터 옥토퍼스, 그린 고블린, 매그니토, 레드스컬, 그리고 울트론이었는데요. 필요한 정보를 다 얻은 퍼니셔는 바로 이들에게 향해 보려 하지만 이때 데드풀, 더 리더, 세이버투스가 벽을 깨며 등장합니다. 사주를 받고 퍼니셔를 죽이러 온 것이었죠. 세이버투스가 달려들자 숨겨놨던 칼날을 꺼내며 반격하는 퍼니셔. 그리고 그 사이 총을 쏘며 다가오는 데드풀. 이에 퍼니셔도 총을 꺼내 데드풀을 쏴보지만 그는 오히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자신에게 쏘던 총알들이 생각난다며 좋아 죽겠으니 더 쏴달라고 퍼니셔에게 달려나갑니다. 그런데 이때 어디선가 뜬금포로 등장하더니 리더 위에 내려앉는 4개의 팔을 가진 헐크. 이 우주 세계관 속 헐크는 감마선 실험 때 팔이 4개가 됐던 것이었는데요. 그는 도착하자마자 너 참 예의 없는 아이구나 라고 말하는 데드풀의 머리를 뜯어버렸고 세이버투스는 한 입에 처리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건 퍼니셔 뿐인데 그 역시 최대한 저항해보지만 상대가 될 리 없었죠. 하지만 퍼니셔가 위기의 상황에 놓이자 등장하는 든든한 지원군 칩. 그는 헐크의 눈에 광선을 쏴 잠시 시선을 돌린 후 퍼니셔를 데리고 도망가기 시작하는데요. 그 와중 쓰러져 있는 리더를 챙기는 것도 잊지 않았고 헐크가 다시 다가오자 서둘러 마리오로 텔레포트를 완료합니다. 마리오에 돌아오자마자 리더를 고문하기 시작하는 퍼니셔. 그는 자신을 공격하라고 시킨 자의 이름만 대면 살려주겠다며 리더를 설득하는데요. 이에 일단 살고 봐야겠다 느낀 리더는 닥터 옥토퍼스가 본인들을 사주했다고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이를 드는 퍼니셔는 칩에게
필요한 정보는 얻었으니 리더를 우주 밖으로 던져버리라 말하는데요. 이에 리더는 분명 살려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따져보지만 퍼니셔는 내가 죽이는 게 아니라 칩이 죽이는 것이니 본인은 약속을 지킨 것이라며 미소를 지어 보일 뿐이었죠. 잠시 후 어느샌가 닥터 옥토퍼스를 잡아 마리오 앞에 묶어 고문을 행하고 있는 퍼니셔. 그리고 버틸 대로 버텨보다 모든 걸 말해주겠다며 항복하는 닥터 옥토퍼스. 그는 잠시 후 나머지 조직원들과 만남을 가지기로 했었다며 스컬월드로 향하면 나머지 조직원들 모두를 만날 수 있을 거라 말해주는데요. 그의 정보에 만족한 퍼니셔는 이에 대한 보답으로 그를 깔끔히 죽여줬고 스컬월드로 이동을 시작합니다. 퍼니셔가 스컬월드에 도착하자 마치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이 그를 맞이하는 레드스컬, 매그니토, 그린고블린, 그리고 울트론. 이런 이들에게 퍼니셔는 선물이 있다며 가져온 가방을 건네는데요. 그 안에는 닥터 옥토퍼스의 시체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보고 다가오는 레드스컬에게 먼저 선빵을 날리죠. 하지만 여기는 적진이고 쪽수에서까지 밀리자 호되게 당하는 퍼니셔. 특히 매그니토가 그에게 유난히 분노하는데 이때 매그니토의 뒤통수를 뚫어버리는 한 총알. 이는 칩의 총알이었고 그는 보관한 닥터 옥토퍼스의 시체 안에 숨어서 몰래 잠입한 것이었습니다. 칩이 시선을 끌자 그린 고블린을 쏴버리고 그의 무기를 이용해 레드스컬의 머리를 날려버리는 퍼니셔. 이제 남은 것은 울트론뿐인데 울트론 역시 칩에게 로봇 대 로봇 싸움에서 패배해 코어가 뽑혀 죽어버립니다. 6개의 손가락을 가진 손 모두를 정리했겠다. 울트론의 메모리에 연결해 그에게 기록된 데이터들을 살펴보는 칩. 그리고 여기서 엄청난 사실이 밝혀지는데요. 사실 6개의 손가락을 가진 손의 배후엔 우주의 관찰자 와처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우주적 존재인 와처가 최종 보스라는 사실에 퍼니셔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온 우주에서 어벤져스가 모아온 무기들로 넘치는 어벤져스의 트로피룸으로 향합니다. 물론 어벤져스 몰래 이곳에 온 것이기에 그는 조용히 찾고 있는 무기만을 가지고 떠날 계획이었는데요. 문제는 24시간 이곳을 지키고 있는 집사에게 들켜버렸단 점이었습니다. 퍼니셔는 집사를 간단히 제압하려 하지만 도리어 맺혀져 버리는데요. 이는 집사의 정체가 토니가 가장 신뢰하는 사나이 자비스였기 때문이었죠. 덤비고 덤벼봤자 자비스에게 상대가 되지 않는 퍼니셔. 결국 그는 바닥에 내려앉아 갤럭투스의 헬멧에 깔리기 직전에 놓이는데 이상하게도 갑자기 우주로 날아가 버린 자비스. 이는 퍼니셔가 몰래 마리오를 이용해 그에게 순간이동 레이저를 쐈기 때문이었죠. 자비스도 처리했겠다 여유롭게 원하는 무기를 챙긴 퍼니셔. 그리고 그가 바로 향한 곳은 마블 궁전. 퍼니셔가 드디어 때가 됐군 이라 생각하던 이때 어느샌가 그를 감싸고 있는 와처들. 우주의 관찰자들답게 이들은 이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것인데요. 본인들에게 대적하는 퍼니셔가 괘씸하다고 느낀 이들은 그가 보는 앞에서 칩을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자신이 애지중지하던 칩을 바라보며 분노하는 퍼니셔. 그리고 이를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지켜보는 와처들에게 너무나 화가 났던 그는 트로피룸에서 가져온 비밀 무기를 당당하게 꺼냅니다. 이 무기는 바로 우주의 모든 것을 무효로 돌려버리는 특수 능력을 지닌 총이었는데요. 당연하게도 마블 세계관 속 최강의 무기로 불리는 물건이었습니다. 심지어 와처들까지 심각하게 당황할 정도였으니 말이죠. 와처들은 말합니다. 그 무기에 방아쇠를 당긴다면 우리뿐만 아니라 온 우주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이에 퍼니셔는 미소를 보이며 기쁜 마음으로 총을 발사하죠. 널찍한 집에서 사랑스러운 아내 마리 그리고 아들 칩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퍼니셔. 칩은 그에게 안겨 자신의 축구 경기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느 순간 마리와 칩의 얼굴은 굳기 시작합니다. 바로 퍼니셔가 총을 꺼내 이들을 겨냥했기 때문. 퍼니셔는 이건 내 세상이 아니라고 소리치더니 자신의 머리에 총알을 박아 넣어버리죠. 그리고 다시 현실 세계. 아직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퍼니셔에게 와처들은 말합니다. 방금 네가 본 환상은 또 다른 세계의 퍼니셔의 인생이며 우주엔 한 명의 퍼니셔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퍼니셔의 의문은 따로 있었습니다. 왜 자신이 발사한 총이 세상을 없애버리지 않았냐는 것인데요. 이 와처들은 비밀 하나를 알려주겠다며 해당 총은 자신들이 만든 농담 따위에 불과하고 그저 미개한 자들에게 희망을 선사하기 위해 심어둔 것이라 말합니다. 즉 애초에 퍼니셔에겐 희망 따윈 없었던 것이죠. 퍼니셔에게
이제 네가 이길 길은 없으니 조용히 떠나라 말하곤 사라지는 와처들. 그리고 산산조각난 칩을 보며 허무해하는 퍼니셔. 이때 갑자기 마리호가 말을 거는데요. 퍼니셔는 착잡한 마음에 마리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지만 아주 중요한 정보가 흘러나옵니다. 바로 헐크가 이들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 사실 퍼니셔가 와처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을 때 마리는 헐크가 가장 싫어하는 주파수를 계속 뿜어내 그를 유도하고 있던 것이었는데요. 때마침 와처들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냐며 퍼니셔에게 다시 찾아오자 그는 마리에게 소리칩니다. 그 주파수를 자신의 팔에 심어져 있는 마이크로칩에서 뿜어내게 만들라고. 그리고 그는 자신의 팔을 과감히 잘라낸 후 와처들에게 던져버리죠. 이때 와처들이 팔을 받을 때 동시에 하늘에서 떨어져 내려온 우주 헐크. 예상치 못했던 괴수의 등장에 와처들은 대응하지 못했고 순식간에 헐크에 의해 모두 박살나버립니다. 와처들을 박살내고 이번엔 퍼니셔에게 향하는 헐크. 그런데 그의 몸 안에서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는데요.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닥터 배너. 그는 헐크의 가슴팍에서 등장하더니 제발 자기 좀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물론 퍼니셔는 그대로 행했고 이제 헐크는 배너의 인격도 사라졌겠다. 퍼니셔는 건드리지도 않고 자신의 길을 떠나가죠. 모든 일을 완수했기에 다시 마리오로 자리를 옮긴 퍼니셔. 하지만 문제는 와처 중 한 명의 숨이 살짝 붙어 있었단 점이었는데요. 그는 마지막 힘을 짜내 마리오의 일부를 날려버렸고 퍼니셔는 불타가는 우주선 속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인생의 목표였던 복수를 완료한 그는 초연한 표정을 지을 뿐이었죠. 한편 그 사이 우주 한복판에 기절한 채 떠다니고 있는 자비스. 그리고 그의 귓가에 울리기 시작하는 아이언맨 토니의 목소리. 주인님의 목소리에 자비스는 순식간에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네, 오늘은 복수심에 불타오르는 퍼니셔와 우주 최강자 헐크의 이야기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과연 퍼니셔는 이대로 우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까요? 또한 내부의 배너가 죽은 헐크, 그리고 토니에 의해 깨어나게 된 자비스에겐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들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